한민족의 한이란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한민족의 한. 전 세계적으로 한민족에만 있다고 하죠. 이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날 한 대 때렸어요. 응? 아무 이유 없이. 한 대 맞았어. 주먹으로. 그러면 화가 나지. 다시 한 대 나도 때려야만 이게 균형이 맞는 겁니다. 균형이. 이퀄리브리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런데 한 대 내가 갑태가 팠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아. 이런 거야. 너무 세. 그러면은 못 때려. 그럴 때 마음속에 겪는 거를 슬픔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 내가 못 때리는 거지. 때려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 자신에 대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슬픔이라는 겁니다. 나이 들면서 슬픔을 느낀다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월이라는 그런 무서운 강자 앞에서는 해결을 못 하잖아요. 나이 먹는 거를. 그러니까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누구하고 헤어질 때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슬픔을 느끼게 되죠? 회자 정리라.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고.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그 헤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없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지금은 저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지만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는 못 만날 것이다. 알 때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특히 가장 헤어지는 순간이 중에 가장 극적인 헤어짐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죽음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이요. 똑같은 슬픔이 반복적으로 반복이 되면 여기 한 대 맞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맞게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1년이면 12개월 매달 한 번씩 당하게 된다면 그때마다 되갚아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은 만약에 사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지. 내 자신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하락하게 되겠지. 응? 자기 자신을 자존심 추락이지 뭐. 이게 좀 더 12개월 정도 반복되면은요 12개월까지 갈 것도 없어. 한 6개월만 반복이 돼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인간일까? 맨날 매 한 달에 한 번씩 얻어 터져도 한 대도 못 갚아준 나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성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내가 나쁜 놈이라서 그래. 못난 놈이라서 그래. 처음에는 못난 놈이었다가 못나서 그래.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이러다가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나쁜 놈이니까 제가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맞을만 해. 더 나가서는 맞아야 돼. 맞아야지 인간이 되는 거야. 좀 더 때려줘. 기다려. 아이고 이거 저기 좀 한 대도 맞아야지. 한 번 더 맞아야지 내가 인간이 되겠네. 이게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지. 맞을만 하다. 죄책감. 이런 것이 슬픔이라는 큰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범주 내에. 맞다가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면 맞았는데 한 13개월이 됐어요. 12달 맞다가 이놈이 힘이 빠져버렸네. 예? 지내다 보니까 이놈이 힘이 빠진 거야. 그러면 마음에 숨어있던 슬픔이 폭발합니다. 상당히 만만해진 거거든. 사람이란 게 그래요.
응?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게 인간이거든. 상대가 만만해지면 드디어 나도 내가 한번 때릴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힘으로 나도 힘쓸 때 있다 이거야. 힘으로 해결하는 순간이 오는데 드디어 때가 온 거지. 이걸 우리가 분노라고 합니다. 그럴 때 화를 내는 거, 경노하는 거. 나도 한번 화를 내는 거예요. 때가 온 거지 드디어. 이것이 집단으로 뭉칠 때는 한민족 얘기 지금 하는 거니까 집단으로 뭉칠 때는 이게 바로 반란, 피해 반란, 피해 혁명, 피해 폭동,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유혈 사태가 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강력한 감정이 한민족을 움직여온 힘입니다. 강력한 감정입니다. 감정의 집단 감정이. 예.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게 말이죠. 이렇게 한번 풀고 나면 감정을 푸는 거죠. 분노를 통하여 민중들이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 왜냐하면 기본적인 메커니즘의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두 가지가 슬픔과 분노가 왔다 갔다 하는 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 메커니즘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 반복이 돼 계속. 그러니까는 우리 한민족은 이 중간에서 항상 헤매. 그래, 이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희망이 사라진 상태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지게 되고 자포자기 하게 되는 것이고 일 안 해요. 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나와서 살고 다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다 그런 얘기 하죠. 전 세계 나가 있는 한민족들이 다 얘기하기를 전 세계 어디 나가도 한민족처럼 부지런한 민족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는 기회가 오면은 일하는 민족이에요. 우리 아빠들은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는 아빠들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죠. 그런데 왜 일제 시대 때 또는 조선 말기 시대 때 한국에 왔던 많은 외국인들, 선교사들이 표현하기를 사진 그때 다 기록을 보면은 우리 한민족처럼 이렇게 게으르고 무지하고 남자들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책이나 읽고 있고 여자들이 일하고 애들 굶고 왜 그렇게 그랬을까?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DNA를 갖고 있는 민족이 그거는 희망이 사라지고 자포자기 상태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랜 반복되는 슬픔과 분노를 왔다 갔다 하는 온탕냉탕 왔다 갔다 하다가 축적되어진 우리 마음의 이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이 상태를 갖다 우리가 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민족이 한이다. 네, 한이다. 이것을 해결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사실 저는 그 인간의 껍데기를 이렇게 그죠? 피부성애고 하니까 껍데기를 보는 의사로서 인간의 그 내면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고 상담하는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다만 어렴풋이 제가 그래도 지식인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한 1년 전부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을 그죠? 이 책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제가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Everything is Fucked. 마크 맨슨 책입니다. 이 저자가 미국인입니다. 한국인을 몰라요.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인간의 감정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감정과 이성의 메커니즘, 인간성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점이 이게 그 한민족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또는 나 자신에 대한 얘기일까? 글쎄. 몰랐던 거를 제가 많이 깨닫게 되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민족의 한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 꼭 우리 많은 분들이 같이 공부를 했으면 싶고, 근데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말은 귀에 이제 듣기 싫듯이 우리가 좋은 옳은 얘기는 듣기 싫어하죠. 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약이 되는 얘기를 잘 들었다면은 진작에 우리 민족이 이런 한민족의 한이라는 문제가 사라졌겠죠. 이미 옛날에 극복했겠지. 그러나 아직도 이거를 갖고 가고 있는 거는 여전히 우리는 목이 고든 민족이다. 남의 얘기 잘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자식들은 꼭 이 얘기를, 아빠 얘기를 듣고 공부했으면 하는 것이죠. 제가 최소한도로.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많은 분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를 아는데도 말하지 않는 지식인은 몰랐을 때 할 수 없지만 알고 나서는 지식인으로서 얘기하지 않을 때는 내 가족과 친지, 더 나아가서 우리 한민족 동지들에 대한 배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반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얘기해야 된다. 알고 나서는. 그러나 이거를 우리 지식인들은, 이 지배자들은 수천 년, 최소한 과거부터 1000년, 현재까지 지배층들은 이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 알고 있고, 이 책은 이런 내용은요, 이미 한 10년 전부터 이게 제가 알기로 베스트셀러예요. 미국인들이 이 책 다 읽어요. 베스트셀러라니까. 뉴욕타임스. 베트남인조차도 베트남 서점에 가면은 엄청 팔려요. 몰래 숨어서 있는 책입니다. 몰래. 친구들한테 얘기 안 하고 몰래 나만 읽는 책입니다. 이게. 제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공부해갖고 제가 강의해드리는 거니까 바쁘신 분들은 강의만 들어도 되는 거죠. 이 지배자들은, 지배계층은 이런 거, 이게 도움이 돼. 이거 인간성에 대한 거를 잘 공부해서 선동할 수 있어. 정치에 이용할 수 있어. 표를 더 많이 얻는데 이용할 수 있어. 네? 제가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지배층들은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다 알고 있고, 빅데이터 이런 걸로 연구를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기도 제가 읽고 있는 저기 진짜 behave라고 이거, behave. 인간의 이 한을 갖고 있는 한민족이 움직이는 이 생각하는 패턴, 생각의 패턴, 행동의 패턴들을, 결정의 패턴 잘 이해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네?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런 선동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껍데기를 보는 의사니까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의사분들 또는 심리학자들 강의도 이렇게 많이 자주 일부러 듣고 그래요. 그랬을 때 가장 그래도 훌륭한 분들 얘기를 듣고자 듣는데 실망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심리학자나 정신의학과 선생님들 말씀드린 중에 예를 들면 무슨 긍정의 힘, 자기 자신을 긍정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은 다 사기인데, 나 자신을 어떻게 긍정합니까? 나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은, 그럼 긍정의 힘을 믿을 수 있으나, 그 메커니즘을 안 가르쳐 주고서 그냥 무조건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러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나 자신을 긍정할 수가 없는데,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실망스러워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그래도 거기서 나가서 그래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자기 자신을 좋은 거 나쁜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러죠? 그거는 좀 더 한 발짝 나아간 훌륭한 얘기죠.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포함한 인간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인간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거 얘기 없이 그냥 이해해라. 이해할 수가 없는데. 공부해야지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와서 그냥 우리 클리닉에 와서 상담해라. 상담하러 가면은 의사가 바빠서 상담할 시간은 없고, 몇 마디 하고서 약을 먹이는데, 정신과 약 먹이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실망스럽다 이거예요. 실망스럽다. 그래서
껍데기를 보는 의사, 어? 피부 성형외과 하는 의사, 저 같은 의사라도 이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자식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 예를 들어서 자식들을 학대하는,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치하고, 방치도 마찬가지로 학대지. 예를 들어서 나쁜 부모, 나쁜 아버지, 자식들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내내 자라나는 유아 청소년기 내내 슬픔을 느끼게 되고, 자식들이 아버지의 어떤 학대로 인하여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자존심이 떨어지게 되고, 더 오래되면은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빠가 나를 저렇게 하는 것은 처음엔 아빠가 미웠는데, 밉고 내가 슬펐는데, 내가 말을 안 듣는 아이라서 아빠가 저러는 거야. 내가 나쁜 아이야. 나중에는 걔들이 바뀌게 되고, 내가 나쁘니까 아빠한테 벌을 받는 거지. 이렇게 오해하게 되고, 자라다 보면은 이 아이가 근데 어느 순간에 아빠가 그때는 왜냐면 힘이 있으니까, 애는 아직 조그맣고 연약한데 아빠한테 어떻게 덤벼요. 얻어맞아 죽으려고. 그렇지만은 애가 이제 애도 커졌어. 애가 아빠보다 더 키가 커. 이제 나이 먹어서 더 힘이 세졌어. 아빠는 이제 힘이 없어. 아빠가 때리려고 그래? 이제는 때가 온 거지. 상대가 아빠가 만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힘으로 해결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아빠를 때려. 이제는 아빠한테 분노해. 전에는 슬펐는데 이제 아빠한테 분노하게 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한민족이 겪은 거예요. 드디어 아빠를 때리는 거지. 반란이지. 피해 혁명이야. 자, 그래서 아빠를 때려. 그러면은 이게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지냐고요. 부자간, 모녀간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야. 희망이 사라져요. 평화가 없어. 이해와 화해가 없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 메커니즘을 깨닫는 순간, 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이것이 반복되는가 하는 점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꼭 제 강의를 다 들으시길 바란다. 꼭 시간을 내어서 저기 그냥 틀어놓고 다른 일 해도 돼요. 공부하시라. 그래서 해방되시라. 내 자신의 내면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라. 그렇게 되면은 내 자신의 어떤 이런 컨플릭트, 감정의 문제에서 해방하게 되면은 이거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에너지를 많이 써요.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면은 힘이 남아 돌아가서 밖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 향상,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남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고, 내가 힘이,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니까 내 가족께 더 사랑할 수 있고, 인사를 해도 한 번 더 할 수 있고, 얼굴이 밝아지고, 운동을 더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요, 이런 슬픔과 분노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빨리 죽어버렸어요. 뭐 60을 못 살아, 못 넘겨. 잘 먹고 잘 입는, 좋은 거 먹는 지배층만 8, 90 사는 거예요. 현대의 문제는 뭐냐? 이런 슬픔과 분노를 왔다 갔다리 하는 인간이 대체적으로 다 너무 오래 살아요. 60, 70, 80, 90을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더 많이 이 문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된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가 AI보다 더 중요하다. 경제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깨닫고 나면은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